순차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순차 게임. 자, 순차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차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123페이지 순차 게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경기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 다른 경기자가 이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게임을 우리는 순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점 시장의 기존 기업 A, 신규 진입을 노리는 B 사이의 게임을 가정하게 할 건데 이제 B사가 진입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B사가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B사가 진입을 결정하건 결정하지 않건 그 이후에 A사가 그걸 보고 무언가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 게임은 순서가 있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나무라는 방식, 나무 모양입니까? 나무 모양인 느낌은 들긴 하죠. 게임나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치들을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 안 하고 읽으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수업 듣고 읽으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 역시 한번 집중만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주진 않아요. 자, B사가 현재 지금 고민 중이에요. B사가 진입할까? 아니면은 진입하지 말고 그냥 자제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있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사는 H라는 것은 좀 세게 반응을 하겠다. 그치? 좀 세게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L이라는 것은 약하게 반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H라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이제 L이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진입하면은 나는 엄청 H처럼 좀 산출량을 좀 높게 해가지고 너 손해보게 만들 거야 라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네가 들어왔으니까 좀 나도 줄여야겠다. 산출량을 좀 낮게 설정하면서 이제 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의 숫자들을 조금 볼게요. -3, 2,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숫자는 6, 6. 자, 이쪽에 있는 숫자들도 0, 9, 0, 12. 이런 숫자들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혀 있는 숫자들이 앞에 있는 거는 B,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A, 뒤에 거.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티나게 제가 색깔까지 칠해놨지. 그지? 보수표의 앞에 거는 출발 단계에 있는 기업 거, 경기자 거. 보수표의 뒤에 거는 이 두 번째에 있는 거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용어를 정리하기 전에 실제 나타나는 균형 찾는 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칠판 봐야 돼. 칠판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쓰면서 이쪽에서 어떻게 교재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강의 듣는 것만 못해요. 보시면 얘가 진입하면 A는 어떻게 할까? 2하고 6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될 텐데 2보다는 6이죠? 그지? 2보다는 6이잖아. 그래서 요거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상대방이 만약에 자제를 하게 되면은 9하고 12 어떤 게 낫습니까? 9하고 12 이게 낫죠? 그지? 이게 낫겠다. 요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B 기업이 이 숫자들을 다 알거든요. 내가 진입할까 자제할까 고민할 거예요. 진입할까 자제할까 고민할 때 4개의 숫자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지? 요거 L 두 개의 라인에 요 앞에 숫자만 비교하면 되잖아. 0이냐? 6이냐? 6이죠. 그지? 6이 낫죠. 따라서 오케이. 이거 진입. 정답. 진입 수용. 진입 낮은 생산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이론이 뒤에서부터 좀 역진적으로 봐요. 뒤에서부터 이 결정마디라고 하거든요. 결정마디에 뒤에 있는 이 A사가 두 개 중에 뭘 선택할지를 이제 생각해봐. 하나 지워. 여기서도 뭘 선택할지 생각해봐. 하나 지워. 남은 것끼리 앞에 있는 친구의 결정을 판단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상으로도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용어상으로도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B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쪽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균형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진입할 때는 L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아래처럼 자제한다면은 어떤 균형이 될 것이냐라고 따져봤더니 자제하면은 L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진입하면 L, 자제하면 L. 처음에 출발 단계에서 양갈래로 갈렸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균형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균형이 무엇인가를 찾았죠. 그지? 제가 처음에 찾은 두 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게임 내시균형, 부분 게임 내시균형, 이쪽 부분 게임 내시균형, 부분 게임 내시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분 게임 내시균형. 따라서 이제 부분 게임 내시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출발 단계에서 각각의 경우가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 이제 부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 단계에서 진입이냐, 자제냐, 요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우리가 내시균형을 찾는 것을 부분 게임 내시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찾아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디일까를 또 찾았죠. 그지? 결국 진입하고 L이라는 거였잖아요. 6보다는 이제 0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 부분 게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실제로 선택될 완전 내시균형.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이제 둘 다가 정답은 아니니까 완결무견, 뭐 순결한 거, 완결한 거, 그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라는 것은 그 부분 게임 내시균형들 중에서 실제로 선택될 최종 보스를 우리는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이 용어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실제로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부분 게임 내시균형은 이거다. 어라? 두 개인데? 오답. 어우, 되게 힘들어.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은 진입 시 L과 자제 시 L.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흐리게 보여도 막 접근할 때 답이 막 틀어져 버리는 뭐 그런 타입의 문제가 나온다고. 골치 아파. 따라서 이 두 개의 용어는 확실하게 구별한다. 부분 게임 내시균형은 두 개이다. 한 개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부분 게임 내시균형과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 기업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그 경제학 이론들이 이게 내 본인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 A 기업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나 혼자 잘 장사하고 있는데 B 기업이 결국 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공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약. 너네들 진입하면 나 H 간다. 공약하는 거예요. 너네들 진입하면은 우리 무조건 H 간다. 자, 이거 안 해. 이거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B 기업이 그걸 듣고 순진하지 않아요. 우리도 기업이고 쟤네도 기업이니까 이윤국 대화를 추구할 텐데 에이, 거짓말 치네. 우리가 진입하면은 뒤에 있는 2하고 6이라는 숫자 비교해서 선택할 거면서. 그치? 자, 이렇게 너네 들어오면은 우리 H 간다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이러한 공약을 보고요. 아휴, 경제학에서 기업이 그럴 리가 있나?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 없는 공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빙성 없는 공약.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신뢰성 해도 전달은 되죠. 예, 신빙성 없는 공약, 뭐 신뢰성 없는 공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웃기시네. 우리가 들어가면 니네들이 2를 버리고 6으로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서 이 공약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봐야 그 B기업이 안 믿어. 에이, 거짓말 친다. 우리 들어간다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빙성 없는 공약이 돼버리면은 일단은 A기업은 진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진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손을 묶는 행위라고 해요. 신빙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신빙성을 내가 갖추겠다.
내 손을 묶는 행위, 뭐 tying my hands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마지막 문단 보세요. 되게 유치해, 엄청 유치해. 따라서 그래, 너는 이거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 신빙성을 제고해 보겠다. 신빙성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 그런 방안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H,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액션이 필요해요.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설비도 확장해야 되고, 원자재도 대량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버리는 거야. H를 위한 설비, 자재 등을 늘리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왜 샀지? 쟤네 진짜 H 하려고 그러나? 쟤네 원자재 왜 이렇게 많이 사놨어? 저거 안 쓰면 없어지는데 H가 맞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자재를 샀는데 생산을 안 해요. 생산을 안 하면 칠판에 옮기면 복잡하니까 이제 안 할 건데요. 밑에 보수표 보세요. 많이 사놓고 안 만들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 많이 사놓고 안 만들면은 이 마이너스 5라는 충격이 생긴대요. 공장을 확충시켜 놓고 설비를 사다 놓고 제품을 안 만들면 손해를 보겠죠. 그지? 이게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얼마가 된다고? 1, 7. 그럼 뭐야? H. 대박. 그지? 무조건 H가 되는 상황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존의 기업인 A 기업이 항상 공격적이라는 평판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쟤는 진짜 불도저야. 완전 꼴통이야. 지네 기업이 손해를 봐도 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그 사람을 경영자로 앉혀버렸어요. 네. 평판을 그냥 만들어 오는 것도 괜찮아요. 갑자기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사장을 하나 임명해 버렸는데 전통적으로 진짜 뭐 칼같이 지키는 사람, 평판, 이걸로도 실제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평판이라는 것은 봐요. 정부 거시경제학 이야기인데, 정부가 이번에 확정적으로 돈을 좀 불린대요. 찍는데. 근데 기업이 하나도 안 믿어. 에이, 지금 돈을 줄여야 되는 시기인데 무슨 돈을 찍어. 근데 한국은행 총재를 진짜 그런 사람으로 앉혀버렸어. 말하면 지키는 사람. 그럼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제 평판을 쌓는 방법은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사람을 앉혀버리는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웃기는데, 대표가 H를 지시해요. H를 지시하고 실종. 예고된 실종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또 이제 또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실종이 막 세계여행 떠나는 거예요. 세계여행을 떠나는데 막 80일간 떠난대. 80일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80일간의 세계여행. 81일 걸린다고 하죠. 그지? 80일간의 세계여행. 근데 전화도 안 들고 갔어. 그러니까 대표가 지시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지? 어떡하지? 얘네들이 어제 오지로 떠나버렸단 말이야, 대표가. 그러니까 H인가 봐 하게 만들어주는 방식들입니다.